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간추려 볼까요? 먼저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 보는데, 먼저 시간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맨 처음에는 어느 더운 여름날, 그죠? 총각이 지나가다가 커다란 느티나무에서 자고 있는 그 욕심쟁이 부자를 보면서 본인도 피곤해서 잠이 들었잖아요. 어느 더운 여름날에 일이 있었고, 두 번째 그날 오후에, 그죠? 나무 그늘을 산 그 총각이 이제 나무 그늘이 점점 그 욕심쟁이 부잣집으로 이제 기울어지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날 저녁에 이제 거기에 방문을 하잖아요, 총각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음 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이 못 살겠다, 도로 총각에게 돈을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약속을 서로 모르자, 이러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거고, 다음에는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도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맨 처음에는 육심장이 영감의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그늘에서 총각과 영감이 만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장소는 오후가 되면서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에 느티나무 그늘이 드리워지니까 거기서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 장면은 욕심장이 영감의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욕심장이 영감의 집에서 자기의 욕심 부린 것을 깨닫고 마을을 떠나죠. 그리고 느티나무 그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 그렇게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교과서 81쪽 한번 볼까요? 82쪽 문제가 나와 있죠. 3번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 보는 건데,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 중에 뭐 수직선 모양, 무슨 도형 모양, 그죠? 그 다음에 나뭇가지 모양, 뭐 이런 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 정리한 것일까?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어떤 모양일까? 맞아요. 화살표를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도형, 사각형의 모양을 모양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 꼭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말고 뭐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하여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가장 편한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 정리해보죠. 1번 어느 더운 여름날, 이때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이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건.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날 오후에, 시간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날 오후 장소, 욕심장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총각은 그 그늘을 따라서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갔죠. 왜? 이 그늘은 내가 산 거니까. 그늘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까지 들여졌으니까 거기도 내 영역이라는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얼마 주고 샀죠? 10냥 주고 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씨 쓰는데 시간 걸리면 화면 멈췄다가 다시 화면 재생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시간이 비어져 있는데 세 번째는 언제였을까? 그날 오후가 아니라 저녁, 그죠? 그날 저녁.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이었고 저녁이라는 게 아마 사실 저녁이라기보다는 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밤. 그죠? 밤에는 그늘이 없죠. 이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해가 사라지면 그늘이 거의 없죠. 안 보이죠.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 돈 주고 산 그늘이 없어졌으니까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거죠. 네 번째, 다음날 이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에 또 그늘이 들이왔을 때 이번에는 총각이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불렀어요. 그러자 너무 속상해서 욕심쟁이 영감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이라는 이 이야기 교과서에 굉장히 몇 쪽부터 있었나? 75, 76, 77, 78, 79 와, 8쪽은 일단 그림만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하게 좀 줄여졌네요. 이야기를 간추리는 방법을 말해볼까요? 그래요. 우리가 읽을 때도 흐름에 따라서 주의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이야기는 흐름에 따라서 간추릴 수 있고 이야기의 흐름에는 뭐가 있다?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이야기는 흘러간다. 이야기가 전개된다. 낮에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 그날 저녁에 다음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느티나무 그늘에서 욕심쟁이 영감님의 집 이런 식으로 또 장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건에 따라서도 처음에 나무 그늘을 돈을 주고 파는 욕심쟁이 그 다음에 내가 그늘을 샀다고 그 영감 집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가는 총각 이런 식의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는 거예요.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내용을 간추려 써봅시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어디에다 하면 좋을까? 배움 공책에 하면 좋겠죠. 배움 공책에. 근데 아마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줄여지진 않을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이제 시간, 어느 더운 여름날, 장소,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에서 사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각의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줄까? 자, 어느 더운 여름날 시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총각이라는 말을 이제 좀 집어넣었어요.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 장소 들어갔네.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영감이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총각은 욕심쟁이 영감을 어떻게 해주려고 혼내주려고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지금 예시된 부분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네.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갈 낱말은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간추려 봤는데 여러분 교과서 82쪽에 4번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보충해 보면 이 나무 그늘을 산 총각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걸 말하는 것일까? 이 주제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뭐 중심, 생각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서 여러분 깨달은 점이 있나요? 많은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건데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욕심을 부리지 말자 또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훈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 게이츠 이야기도 했었고 그죠? 최부자 경주, 최부자 이야기도 했었고
나눌 줄 아는 부자가 정말 좋은 부자이다.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쓰이진 않았지만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 정리를 해보면 이야기 글은 내용을 간추릴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설명하는 글, 동물이 소리내는 거 할 때는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서 중심 문장끼리 딱 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 글은 시간과 장소와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간추릴 수도 있고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네, 오늘 공부를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선생님 저 좀 더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예, 우리에겐 또 무슨 책이 있나요? 국어 활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꽃신 30에서 39쪽에 보면 이것도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일어난 일을 간추려서 말해보세요. 근데 혼자 말하기 싫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이나 이럴 때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 내가 읽은 꽃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드릴게요 하고 말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시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거를 좀 미리 생각하면서 정리해서 말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83에서 87쪽 글의 전개에 따라서 내용을 또 간추리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